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24일. 오늘은 10월 24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4일, 내일이 25일. 10월 달도 그럭저럭 다 넘어가는군요. 나라는 성남시 대장동 택지 특혜 개발 문제 때문에 온통 시끄럽고 국민들은 다 화가 목까지 치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은 봐주기 싫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여주고, 국민들은 날씨는 추워지는데 겨울을 어떻게 날까 하고 걱정 근심은 많은데, 정치권에는 그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끄럽게 그저 비판만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하나. 그래서 옛날에 양상원이가 지은 시가 생각이 다시 납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지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인재가 없대. 인재가 그때도. 그러니 에, 나라의 앞길이 꿈이론가 하노라. 그때도 인재가 없어서 이렇게 나라가 아마 엉망진창이었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 얘기죠. 아유, 요즘에 보면요, 이 문통정부 참 진짜 정말 나라 아주 개처럼 만들어. 아니 문통, 아유, 지금 대장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여러 안 해가지고 수천억씩 해먹었다니면은, 검찰한테 부르든지 검찰총장을 부르든지 검찰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직을 걸고 정확히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라. 지위 고발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해라. 내가 뒤에 문책 거겠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한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신속히 뭐 정확히 조사해라. 던져놓고는 그냥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더니 나라오 이 위성 발사할 적에 거기 가서 또 걔도 폼 잡고 축사는 하더라고. 축사. 난 축사는 걸 그거 꺼버렸어. 볼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성공했으면 좋을 텐데, 상공 700km까지 올라가서 거기가 이제 거의 무중력 상태, 이제 궤도를 거기서 진입해가지고 이제 그 위성이 돌면서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송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몇십 초, 그러니까 한 25초, 30초 정도가 일찍 불이 꺼진 거야. 그 추진 3단 로켓의 불이. 그거만 조금만 더 밀어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중력 상태에서 그냥 도는 건데 말이죠. 그래도 실패는 했지만 뭐 전 세계가 자력으로 위성 쏘는 나라가 한 6개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대개 그 첫 번째 실패한 나라가 30% 된다고 그러더라고. 30%. 하여튼 나라가 이 나라 이 정처고 이 나라 정부하는 거 보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되는가 싶었는데, 역시 우리나라 박사들은, 연구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정치와 관계없이 오로지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대표고 또 이재명 후보에 관계되는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건데 이게 묻혀 있다가 이번에 이제 어, 그 뭐예요? 윤석열 후보가 아,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이 5.18하고 쿠데타 이게 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나라 경제 발전하고 정치 발전시키는 데는 잘했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냥 온통 윤석열이 공격하고 심지어는 국민의당에 있는 후보들도 있잖아요. 그냥 또 윤석열이 공격합니다. 나는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거 한 거나 인정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했다. 이거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 여당에서는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광주 문제는 깊이 따져봐야 되는 거고 난 거기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나는 깐디같이 무정 비폭력으로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위를 했다면 그건 인정해요. 근데 무기 들고 나온 사람들은 무기 막아야죠, 될 거야.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접어두고 이 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시키고 정치 발전을 시키고 뭐하고 언론도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한 거는 그 당시 사실상 전두환 대통령이 하면서 많은 그 성과를 냈습니다. 그 전문가들 보면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뒷골목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런 그 시사만평도 나왔다니까요. 뭐 할 말 다 했죠. 근데 이제 요는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인데, 이게 지금 광주 5.18 묘역에 가면서 이 밑에 여기가 전두환 비석을 해놓은 건데, 여기를 그걸 밟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를 밟고. 이게 이재명이, 그 다음에 밟고 가고, 그 다음에 정세균이도 밟고 가고 그랬다고. 민족 민주 열사 묘역 망월 묘역을 찾은 여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묘역 입구에 이른바 전두환 기념비를 밟은 사실이 화제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광주 북구의 망월 묘역을 찾아 참배에 앞서 입구에 박혀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았고 정 전 총리 역시 같은 날 미얀마 유학생들과 묘역에 들어서며 전두환 기념비를 밟았다. 전두환 기념비는 광주를 찾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거치는 명소와 같은 곳이다. 여당의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국무총리 재임 시절인 2018년 5.18 기념식에 앞서 전두환 기념비를 밟았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전에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망월 묘역 참배 전후로 전두환 기념비를 밟는 순서를 빼놓지 않았다. 이게 전두환 이 기념 비석이라고 해서 내가 박아놓은 거예요. 땅에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쪽에서 5.18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했겠죠. 이게 누가 했겠어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묻힌 이곳에 학살 주역인 전두환 씨의 기념비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당초 이 비석은 1982년 3월 전시 내외가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산마을에서 민박을 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비석에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입은 민박마을이라는 글귀가 새겨 있다. 이 기념비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광주 전남 민주동지회가 1989년 1월 13일 묘역으로 옮겨왔다. 특히 민주동지회는 비석을 부숴 묘역 입구 바닥에 파묻었는데 참배객들이 전시에 대한 분노를 담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묘역을
찾는 많은 이들이 비석을 밟으며 5월 광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한편 비석이 너무 많이 훼손돼 일각에선 밟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시의 만행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비석의 글씨가 지워지고 원형이 부서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전시가 5.18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할 때까지는 계속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5.18 문제는요, 저는 깊이 있게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가 앞으로 50년, 100년이 흐르면 재조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 때문에 혹독한 고생됐잖아요. 뭐 백담사에 가가지고 뭐 오랜 동안 그 추운 그 눈 속에 거기서 백담사에서 살고 또 재판도 받고 뭐 또 뭐 재산도 다 압류돼서 경매대 처분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근데 얕은 공과 과가 있는데요. 난 솔직히 이 정부보다는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공은 경제 발전하고 정치 발전시키고 말이죠. 나라를 튼튼히 하고 한 거,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런 거는 이 정부보다 10배는 낫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국민들은요. 정치적으로 이게 연계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잘한 사람은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전두환 비석을 그 쪽에서 깨서 거기다가 갖다 깔고 사람이 밟고 댕기면 속이 풀려나고 후련합니까? 전 대통령이 이제 지금도 아주 박상 들고 가지고 뭐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니 지난번에 재판받고 이러는데 그런 노인네 다 한 시대의 역사가 지난 거인데 언제까지 그런 거 안 풀고 이렇게 계속 그 모욕적인 행동을 할 겁니까? 이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야, 진짜 그 새 가슴 가지고 살지 말고 좀 통 크게 살아봐. 통 크게. 문통은 임기 후에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폭동이니까 안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폭동이 일어날 거요. 다 그 공과 가가 있는데요. 나는 여하튼 그래도 잘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는 다음 시대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예. 근데 이 비석이 말이죠. 여기서 아까 기사에 나왔지만요. 전남에 거기 한번 전남 담양에 그 전두환 대통령 네 분이 거기 가서 민박을 하고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 그쪽에서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그 민방구 마을들 하는 데다가 만들어 놓은 그걸 이 민주화 운동 단체에서 동지회에서 깨가지고 이렇게 부셔가지고 여기다 넣고 나머지 부신 건 다 이 밑에다 속에다 깔았답니다. 이게. 나도 이거 안 가봐서 난 모르는데요. 지금 뒤늦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자꾸 새롭게 보도가 됩니다. 물론 이런 비석을 밟든지 뭐 하든지 뭐 어디가 손해가 보고 뭐 다치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건 국민들이 계속 양분시키는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입니다. 이게 좌파의 성의인지 몰라요. 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태극기를 밟고 서 있던 거 있잖아요. 태극기 밟은 사람은 이보다 더 10배는 나쁘지요. 자기 나라, 이 나라 살면서 이 나라를 표상하는, 대표하는 태극기를 갖다가 말이죠. 딴 사람들은 가슴에다 품고 댕기고 했다는데 말이지. 그거를 태극기를 저기 바닥에 로비에다 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섰어. 확 웃으면서 사진 찍는 것도 내 기억에 있습니다. 더 나쁘죠, 그는. 이 좌파들은 말도 안 돼. 다 그냥 강하게 그냥
강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싹 쓸어내야 돼. 이런 일은 젊은 세대의 어른으로서 할 표본이 못 됩니다. 모범이 못 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미친 지랄이고 이건 덜 떨어진 인간들이 하는 행태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바꿔집니까? 뭐 자기들 전두환 대통령 할 때는 또 뭐 잘한다고 대통령 잘한다고 말이지 거기서 칭찬하고 옛날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몰락하니까 그냥 지금은 완전히 아주 짓밟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괘씸하고 괘씸하도다. 자 다음에는 이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했다가 아주 요즘에 뭐 말 많고 이렇게 하는 그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오나? 이준석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홍준표 개나 주라는 뜻? 뭐 홍준표 윤석열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이냐? 뭐 유승민 캠프는 사진을 SNS에서 삭제했다고 국민들 위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원희룡 캠프 사과마저 회하하는 윤 후보 캠프의 경악이다. 뭘 경악을 하고 뭘 국민적이 사라지잖아. 나는 이건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이걸 자기들 뜻대로 자기 그 생각만 가지고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죠. 나 그 전에 집에서 개 키울째요. 이 개 사과 잘 먹습니다. 그 사과도 주고 뭐 생선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냥 집에서 그런 걸 주니까 개가 그냥 비은을 많이 싸고 그다음에 그냥 살만 투실투실 쪄가지고 그래가지고 딴 데다 저기 분양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개 사과 주는 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 자기들 생각대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 유감이라고 사과했다는 것 같다. 사과는 개나 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일이고 너무 뻥튀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논란 이후 유감을 표명한 뒤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윤 후보의 SNS 토리 스타그램에 올렸다. 이준석 대표는 20일 오전 본인의 SNS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착잡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 이준석 저기 대표 말이죠. 이건 나이도 뭐 우리 막내 저 딸보름도 나이도 덜 먹었는데 아니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보면 말이죠. 아주 비호한 사람이에요. 그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없으면 나라 당이 이상한 거예요. 여당에서 잘못하고 있는 걸 그냥 가차없이 그냥 쏘는 걸 못해. 예? TV에 토론할 때는 막 말도 그냥 뭐저 잘하더만 그런 건 못해. 그래놓고 지금 현재 자당의 대통령 경선 나온 건 4명 남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이 홍준표 원희룡이 거기서 말 안 해. 가끔씩 보면 윤석열이면 쏴. 윤석열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딥다 쏴. 아니 윤석열이 안 들어오는 거 들어라 저기 있다고 해놓고 말이지 뭐 비단 주머니가 3개 가지고 있다고 그 옛날에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골명이 그 비단 주머니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 비밀이 들었다.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걸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뿔이나 아직까지 비단 주머니 한 개도 반쪽도 못 받아요. 그래놓고 두라 해놓고는 그냥 씹어. 그 윤석열 후보님 그때 들어갈 때 내가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윤석열 총장 들어가지 마시오. 그냥 거기서 중도표 끌고 모고 젊은이들 끌고 모고 거기서 그냥 세를 불려가지고 저기 좁쌀 영감들 저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하나라 단일 후보 결정되면 그쪽의 야권 통합에 국민들의 열화 같은 저기 때문에 대권 통합하게 되면 그때 통합에 경선 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 될 걸
일찍이 들어가서 그냥 계속 씹히는 거야. 당에서 해주고 장에서 많이 리드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어쩌랬더니 맨날 씹혀. 저 윤석열 대표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뭐 밥 세 끼 먹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거 내가 왜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게 씹히고 그냥 온통 그냥 홀딱 벗고 다 검사밖에 했고 만들고 그냥 처검사 장모 그냥 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왜 하는가 이런 그 후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러라고 봐요. 뭐 저도 뭐 국회의원 총선도 나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잘합니다. 온통 다 씹어 온통. 아니 개한테 앞에서 사과를 갖다 대준 게 아니 그게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거지 그게 사과는 개나 줘라는 뜻으로 갖다가 거기다 썼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 진짜 이 머리가 좀 이상하고 머리가 좀 적은 사람들은 엉뚱한 데로 머리가 돌아가요. 예? 나는 그 개가 사과를 주면 저게도 저 토리도 사과 잘 먹는가 보다. 그 전에 우리 일찍에 사과를 잘 먹으니까 그냥 이놈들 사람들이 우리가 먹으려면 지가 먼저 덤벼가지고 그냥 온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내용이야 뭐 본인들이 얘기를 직접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제발 자당끼리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윤 후보를 그렇게 막 두드리고 이준석이가 그렇게 막 씻고 뭐고 해도요.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요. 그냥 월등히 윤석열 후보가 1등이더만 국민들은 변함이 없어. 윤석열이만큼이 이 잘못된 정보, 이 범죄 사실이 많은 이 정보를 확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후보가 윤석열이 그냥 씻고 그냥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길 바라도 그냥 윤석열이는 그냥 간다니까요. 네? 여론조사 한 게 전두환 그 얘기를 한 거고 나서 그렇게 많이들 그냥 씹더만 여론조사가 조금 더 올라갔어 이래. 우리 국민들이 더 현명하다니까요. 조물애기 정치꾼들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현명해. 근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특검하도록 하는 거고 이거 해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정치 뭐 원로라고 하는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정치 국민의힘에 그 양반은 저기 민주당에도 있었고 옛날 박근혜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분이에요. 이 노인네 80대 중반 된 노인인데 아직은 내가 지난번에 그때 보니까 건강하시더라고. 근데 나이 먹을수록 똑똑한 얘기를 해주는 건 좋습니다. 어디 편에 들지 말고.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생각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런 태도를 보여 20대 남성이 많이 지지해서 승리했다 하는데 이는 착각이다. 이준석, 김종인 대표 얘기 들었어요? 20대들이 많이 지지해서 승리했다. 그건 착각이래, 착각. 당원 투표에서 그때 나경원이가 이겼잖아요. 여론조사 그거 하는 데서 이준석이 했는데 그거는 그 역선택하는 그 여론조사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민당에 있는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정치 잘 알아요, 그 사람들. 국민들이 역선택한 거예요. 나경원이 되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가지고 이거 여당이 힘들다, 민주당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찍어서 애송이를 찍어가지고 애송이가 주물르자. 어제 송영길이 그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이 주물르잖아요. 이준석이가 송영길한테는 아주 기술도 못하더만. 라며 모든 세대가 그런 주제로 투표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그처럼 한쪽에 치우치면
전체 유권자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 그건 맞는 얘기야. 정당이 어느 쪽에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게 되면 다른 쪽에서 표를 잃는다 그런 얘기예요.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5일 총선 때 N번방 사건에 대해 관련자 모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조치를 가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비등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느닷없이 경중에 따라 법률적으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가 20대 여성이 국민의힘을 전혀 쳐다보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패배했던 선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여기에 김정인 대표 이 대표 이 양반도 뭐 어떤 때 보면 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한테 쓴소리한 거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건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잘한 부분이 또 있지 않느냐.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 분들이 저기 보수계에서는 인정하잖아요. 어차피 뭐 여당 그 민주당에서는 뭐 잘해도 못해도 무조건 비판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좌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보수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두환 대통령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에 막 씹어서 전두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전두환을 두둔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막 씹었는데 여론조사가 떨어졌으면 자기들 마음이 좀 후련할 텐데 아니 몇 프로가 더 올라갔어. 3.5%가 3.7%가 더 올라갔어요. 바로 그게 야당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요 대통령을 하늘이 된다고 하늘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당에서 지금 이재명이 성남 대장동 개발하면서 단군 이래로 최고의 돈을 헤쳐먹고 뭐고 해도 자기는 책임 없다, 뭐 했다. 그러면 뭐 로버트 시장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걸 하지 말아요. 내가 구청에 기관장 할 때도요 다 밑에서 보고서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밑에서 결제 어떤 거 결제 올라옵니다. 결제에 거기다가 상황 설명도 다 붙여서 합니다. 이게 허다못해 동사무소에 프랑카드 하나 붙이는 것도 그거 보고가 올라와요. 이런 건 보고는 뭐 하냐고 동장들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냐고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것까지 올라와요 그게. 이재명이가 자기는 몰랐다 기억 없다 하는 거는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치사하게 해서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요. 정권 잡아서 뭐 성남 그 대장동 개발하듯이 전국에 부동산 개발해내 가지고 나라를 갖다 다 온통 다 그냥 집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이번에는 하늘이 편히 어디로 와 있는 걸 내 예감이 들어요. 이거 그 시대 정치하는 사람들 다 물갈이 해야 돼. 물갈이. 이번 기회에 물갈이 해야 돼. 하여튼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대통령한테 더 이상 그 돌멩이를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동량을 못 주면 쪽박이나 깨지 말아라 하는 얘기 있어요. 동량을 주기 싫으면 쪽박이나 깨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전도 대통령 나 노세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분 편안히 계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그만들 하세요.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진짜 다 잘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보면 낫지 않냐? 뭐 5.18이 안 일어서 낫다. 지금 이 정부도요 작년 10월 3일 10월 9일날 그 집회하고 모일찍에 그때요 코로나가 안 오고 그랬으면요 그냥 그때 나라 뒤집혔어요. 1,000만이 모였니 무슨 300만이 모였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보다 바본 줄 알아요? 벌써 뒤집혔어요 이날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해서 강제 해산시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지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막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집회가 일어나다 보면 경찰을 부딪혀가지고 사상자가 일어나잖아요. 사상자 일어나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걸 많이 보셨잖아. 하여튼 이 지금 현재 시대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야당만이라도 상대 후보를 그만들 좀 씹고 정책 대결하고 대장동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야.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저기 화가 지금 머리까지 침을 올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못하고 맨날 뭐 전두환이 두둔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나 씹어가지고 거기서 좀 자기 혹시 편하 잃을 거 아니 저기 얻을 거 아니냐. 여당에서 있는데 표는 찍을지 몰라도요 야당의 저 보수식에서는 안 찍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그만둬 씹으세요. 정치는 뭐 어느 사람들은 무슨 정치해서 날 때부터 정치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남 사건은요, 이 단군일의 최고 사건입니다. 특검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검만이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인데 오후 시간들 그래도 햇빛이 따뜻하니까요. 좀 교회도 좀 이렇게 나가셔서 바람도 좀 쏘이시고 영양가치 있는 그 식사도 좀 하시면서 건강하십시오. 그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셔야 이 나라 좋은 꼴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족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